안녕하십니까. 접속수학의 핫쌤입니다. 드디어 이제 2단원 확률 단원을 시작할 차례군요. 제가 미리 이 옆쪽에 6가지의 무언가를 적어 놨는데요. 이게 확률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대표적인 6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수학적 확률부터 시작을 해서 뭐 덧셈 정리, 여사건의 확률, 조건부 확률, 곱셈 정리,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6가지의 뭐 유형이라고 봐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유형을 벗어나지 않아요. 자, 근데 시작하기 앞서서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쪽에 용어들이 지금 뭐 많이 있죠? 용어 정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시작한다면 나중에 어떤 용어가 나오는데 그게 딱 생소해버리는 거야. 거기서 딱 멈춰버리면 뭔가 시간이 낭비돼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용어 정리부터 탄탄하게 하실 필요가 있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좀 용어 잘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용어입니다. 시행. 시행한다. 어감상 어떤 느낌 드시나요? 시행. 뭔가 하는 거야. 뭔가를 하는 건데 수학적으로는 특히 이 확률 파트에서는 시행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반복할 수 있고 이렇게 출발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다. 키워드만 적어보죠. 반복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돼요. 뭔 말이야? 그런 실험이나 관찰 뭐 이렇게 정의는 하고 있답니다. 이거 뭐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느낌 받아가시면 됩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같이 가보죠. 자, 만만하게 주사위야. 주사위. 자, 주사위를 한 개 던졌다. 이런 게 하나의 시행이다 그 말이에요. 주사위를 하나 던졌다. 반복할 수 있잖아.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번 주사위 던질 수 있고 그 1, 2, 3, 4, 5, 6 중에 뭔가 나왔다. 어떤 눈이 나왔다는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다. 자, 이제 표본 공간은 진짜 생소합니다.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이거예요. 뭐? 집합. 이제부터 집합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야. 우리 수학 하에서 배웠던 집합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표본 공간을 대문자 S로 표현한답니다. 이건 말이야.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이 표본 공간이다. 그럼 뭐가 됩니까? 1, 2, 3, 4, 5, 6 이거라고요. 주사위의 눈들이 각 원소가 됐겠죠. 이걸 다 모아놓은 전체 집합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알겠나요? 이제 사건입니다. 뭐 형사 사건 이런 거 아니겠죠?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 전체 중에 일부다 그거야. 부분 집합이니까 얘 중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 사건이라는 건 보통 대문자 뭐 A, B, C 이런 것들을 쓴답니다.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사건이 있는데 내가 이 부분 집합으로서 2, 4, 6을 이렇게 택해왔다 한다면 이건 어떤 사건이었을까? 주사위 한 개를 던졌는데 뭐 2의 배수가 나올 사건 그 정도가 되겠죠. 맞죠? 자, 근원 사건. 근원 사건? 이 뭐야? 근원. 원초적이다 이거야, 사실. 원초적인 집합이다 그 말이야. 그게 뭔 말이래? 원소 한 개짜리 집합입니다. 원소 한 개짜리 집합. 원소 한 개짜리 집합을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럼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근원 사건은 뭡니까? 1, 2, 3 이렇게 원소가 하나로만 이루어진 이런 집합들 6개가 나오겠죠? 이 6개의 집합을 근원 사건이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뭐 부른다는데 어떡해요? 자, 전 사건. 이제 사건은 분명히 집합이에요, 집합. 그러면 전 사건 어떤 느낌 들어요? 전집합? 전집합? 전체 집합이다 이거야. 결국 이 표본 공간과 정확히 일치하게 돼요, 전 사건은. 근데 얘는 어떤 특정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요거를 전 사건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어떤 예가 있을까?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6 이하의 눈이 나왔다.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뭐 주사위 던지면 무조건 6 이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경우 다 모아놓으면 결국 1, 2, 3, 4, 5, 6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표본 공간과 일치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공사건. 어떤 느낌 들어요? 공집합 느낌 드셔야 된다고. 공집합, 원소 없는 집합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일까?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다. 기호로는 똑같이 공집합 기호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공집합 기호. 그럼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주사위 하나 던졌는데 7의 눈이 나올 사건. 7 나와요 안 나와요? 응? 안 나오잖아. 7의 눈이 나오는 사건. 자, 이래버리면 이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다. 그럼 그걸 공사건이라고 부른다. 요거의 용어 정리 파트 1이었어요. 이제 파트 2입니다. 자, 파트 2는 자,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배반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뭐 2개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2개의 사건만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사건 A와 사건 B가 있다. 이렇게 해버릴게요. 합사건은 뭐냐면 어떤 두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또는이에요. 또는 영어로 하면 OR. 그래서 기호로는 이거는 집합이니까 집합 기호를 그대로 써버리면 돼요. 읽을 때만 A 합사건 B 이렇게 A 합 B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주사위 던진 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주사위 하나 던졌는데 제가 A라는 사건을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다 라고 해볼게요. 조금 전이랑 비슷하네요. 집합 B를 그러니까 사건 B를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다 라고 해버리겠습니다. 그럼 표현하면 어떻게 돼? 2, 4, 6. 자, B는 3, 6이죠. 이렇게 됐다. 그럼 여기서 A 합사건 B라고 하면 일단 해석은 어떻게 되는겨? 어떤 주사위 하나를 던졌는데 그게 2의 배수이거나 또는 3의 배수일 사건 이렇게 돼버린다. 집합으로는 그냥 합집합이라고 합해버리면 돼. 중복되는 거 한 번만 쓰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2, 3, 4, 6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합사건입니다. 이게 합사건. 자, 그다음 곱사건. 곱사건은 사건 A, B가 있을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곱사건이라고 한다. 곱사건. 여기서 키워드 뭐임? 동시에. 기호로는 역시 곱집합? 이거 뭐야? 교집합. 그거와 같아요. 그래서 교집합 기호를 써버리면 되고 읽을 때만 A 곱사건 B 이렇게 읽어버리면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라는 말에다가 플러스로 꼭 잇따라 이것도 추가해주세요. 잇따라. 동시에 잇따라. 이런 경우가 우리는 동시에라고 그냥 포함해서 불러버린답니다. 알겠죠? 영어로 하면 and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and, or, and.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요 예에서 이 곱사건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곱사건. 해석을 하자면 주사위 하나를 던졌는데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사건. 그 6의 배수겠네요? 그죠? 6 하나밖에 없겠지. 집합은 교집합의 의미라고요. 똑같아. 여기하고 여기 겹치는 거 6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석해도 좋다. 그거요. 자, 2개 남았습니다. 여사건. 자, 여사건. 여 집합. 그 느낌 받아가시면 돼요. 여 집합. 그러면 어떤 사건 하나를 기준 잡아봅시다. 사건 A라고 한다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걸 A의 여사건이다 라고 부르고 기호는 여집합 기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컴플리먼트 C를 여기 위에 지수 자리에 올려버리면 됩니다. 요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A의 여사건 어떻게 된대요? A 여사건. 자, A가 2, 4, 6이었으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1, 3, 5가 되겠죠. 1, 3, 5다. 즉 2의 배수가 아닌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잉? 좋아. 자, 마지막 배반 사건? 이거 뭐예요? 배반 사건? 배반이다? 이게 뭐야? 자, 배반 사건 중요해요. 자, 배반 사건은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상황이에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럼 동시에 일어나는 게 곱사건의 상황이었잖아.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 이게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게 공사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거인 사건. 이렇게 봅시다. 그때 두 사건 A, B를 서로 배반이다 이렇게 불러버려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좀 이따 들어보고 그러면 우리 이거 집합을 전부 다 원소 나열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좋잖아요. 이미지가 딱 보이는 게 좋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벤 다이어그램이죠. 집합이니까 벤 다이어그램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감각적으로 다 와닿습니다. 자, 지금 전체 집합 이게 표본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부분 집합으로서 사건 2개가 정의가 돼요. 이 예에서는. 그러면 이거 똑같아. 겹치는 부분이 교집합 부분인 거야. 곱사건 부분이야.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 아까 6이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A라는 건 2의 배수였으니까
2의 배수 2, 4, 6. B는 3의 배수니까 3, 6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나머지 뭐임? 1, 5잖아. 어딘가 있겠지.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럼 합집합 부분 여기. 합사건 부분. A 이렇게 되겠죠. 교집합 부분 어디야? 교집합 부분. 어디 갔니? 여기잖아. 이게 곱사건 부분,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 이렇게 봐주시면 돼. 그럼 여사건의 부분은 어디가 있어? A의 여사건이다라고 한다면 요 A 빼고 나머지 부분이 되겠죠. A 빼고 나머지. 여기가 여사건 부분이 되겠죠. 똑같아요. 집합에서랑 똑같아. 그러면 이 배반 사건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까? 이거랑 별개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본다면 자, 표본 공간의 두 부분 집합으로서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만나지 않아. 동시에 펼쳐지지 않는다 이거야.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펼쳐주면 되겠다. 뭐 예를 들자면 A는 짝수, B는 홀수. 절대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 주사위 하나 던졌는데 그게 동시에 짝수이면서 홀수일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상황 정도가 되겠죠. 이 10가지 지금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헉 놀라면 안 돼. 이게 뭐였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적 확률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뿅. 자, 그러면 이제 수학적 확률 개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적 확률은 계산을 해 보셨습니다. 똑같아요. 내용 자체는 똑같아. 일단 볼게. 자,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아까 이야기했었죠. 용어 사건 A라고 할게요. 그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자,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요거예요. 중학교 때랑 똑같아.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전체 중에 일부가 된다 이거예요. 전체 경우 중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겁니다.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죠. 뭐가 중요하겠어요 결국. 경우의 수 구해내는 거 우리 1단원에서 신나게 연습을 해봤단 말이죠. 순열 조합 파트에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경우의 수를 잘 헤아리면 확률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어렵죠. 경우의 수 찾는 문제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건 이제 기호화를 이제 시켜볼 겁니다. 기호화.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이제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probability. 앞에 P자를 쓴 겁니다. probability A.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 이거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기호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전체 경우의 수. 아까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 결과로서 나올 수 있는 전체 집합을 뭐라고 그랬나요? 표본 공간이었죠. 그래서 그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전체 원소의 개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S. 아까 표본 공간 S로 쓰기로 약속했었죠? 그리고 사건 A도 집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굳이 이제 기호로 표현하자면 이와 같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확률이라는 건 요거예요. 끝이야, 사실은. 이제 계산을 할 텐데 이제 각각은 경우의 수 공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수학적인 확률은. 알겠나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답니다. 이런 수학적 확률 전체분의 그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필요해. 근원 사건. 아까 이야기했었죠?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 동등해야 돼. 뭔 말이야?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다. 주사위를 던졌는데 유독 1이 나오는 그 1눈이 있는 그 면이 유독 넓어요. 그럼 얼마 나오겠니? 그 반대쪽에 5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6이 적혀 있나요? 뭐 주사위 그렇게 생겼나? 뭐 아무튼간 그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1이건 2건 3이건 4건 5건 6이건 그게 전부 다 나올 가능성이 같아야 된다를 깔고 가야 수학적 확률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제가 이따가 참고 삼아서 다른 확률도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통계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것도 있어요. 수능에서 그 두 가지를 직접 다루진 않아요. 하지만 내신은 다룰 수 있어. 그래서 이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를 통해서 가볼게요. 뭐 해볼까? 주사위 한 개, 뭐 아까 했어. 주사위 한 개, 제일 쉬운 거. 중학교 2학년짜리도 풉니다. 자, 주사위를 한 개 던졌습니다. 한 개 던졌다. 한 개 던졌어요. 자, 그랬을 때 짝수의 눈이 나왔다.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이제 용어 하나하나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을 했죠. 근데 짝수의 눈이 나왔다라는 사건. 이 사건의 확률 얼마예요? 전체 경우의 수 6이잖아요.
6가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6이잖아요. 아까 확인해봤죠? 그 중에서 짝수의 눈이 나왔다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 N 요 사건.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원소의 개수 3이잖아. 2, 4, 6. 너무 쉽네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참 좋겠다만 그렇지 않겠죠. 중학교 2학년이라면 모르겠네. 이런 거 나올 수 있겠다. 하나 더 해볼까? 뭐 해볼까? 동전 던져볼까요? 동전? 동전. 자,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뭐 나오는 확률을 해볼까? 뭐 앞면이 2개 나오는 확률? 너무 쉬운데? 뭐 해봐. 앞면이 2개 나왔다. 2개 1 확률. 자, 이 동전은 분명히 서로 다른 동전입니다. 하나는 100원, 하나는 500원짜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4가지 중에서 앞면이 2개인 건 딱 한 가지의 경우죠. 앞 분의 1 올려버리면 돼. 너무 쉬워. 제발 이런 거 시험 문제 하나 눈으로 풀게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지 않겠죠? 자, 이번에는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 첫 번째, 자, 남학생이 있습니다. 나와서 뭐 이렇게 쓰나요? 남학생이 3명 있습니다. 자, 여학생이 있어요. 여학생도 3명 있어요. 얘네들이 일렬로 지금 줄을 서려고 한다. 그때 조건이 이제 붙습니다. 조건이 붙다. 남학생 3명이 모두 이웃할 확률. 이웃할 확률을 계산해 주세요. 자, 이거는 그냥 경우의 수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자, 전체 경우의 수 어떻게 됩니까? 전체 경우의 수. 전체. 자, 지금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있는데 일단은 지금 6명이 일렬로 줄 설 거 아니에요. 그게 순열이죠. 즉 순열. 맞습니까? 6팩이죠. 6팩토리얼 분의 이제 이웃한다. 이런 것도 개념을 배웠단 말이지. 남자 3명이 이웃하니까 일단 묶어라. 그러면 남자 3명과 묶인 이 3명과 한 덩어리로 봐야죠. 묶인 아이들과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총 4개를 일단 나열해버리면 4팩 곱하기 이 묶음 안에서 서로 다른 남자 아이들 3명이 줄 서는 방법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계산인데 뭐 해볼까요? 자, 6팩 안에 4팩 있다. 그치? 6팩 안에 4팩 있다. 약분돼서 6, 5만 남았고 3팩 3 곱하기 2 곱하기 1 생략 3이 6 5분의 1이네. 뭐 간단한 유형이 되겠죠.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는데 뭐 흰 공이 2개가 있고 검은 공이 뭐 4개가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2개를 꺼내려고 한단 말이죠. 2개. 2개를 꺼낼 건데 그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해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전체를 따져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이 지금 공이 몇 개 있죠? 6가지 있죠, 6가지. 그 6가지 중에서 몇 개를 뽑아옵니까? 2개를 뽑아오는 거야. 2개를 뽑는다. 이게 뭐죠? 조합이죠. 조합.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전체가 지금 6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뽑는 상황이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간혹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선생님, 흰 공 2개 구분이 안 되잖아요. 검은 공 4개도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 공들은 전부 다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공의 번호가 뭐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공들 다 다르게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흰 공이 2개 있는데 서로 다른 2개의 흰 공이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고 어쨌든 6개 중에 2개를 뽑아올 거다. 그런데 그 2개가 모두 흰 공이어야겠다? 그럼 뭐야? 흰 공 2개 중에서 2개 다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2개 중에 2개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6C 계산하고 2C 계산하면 좋은데 2C는 뭐 1이고요. 6C, 6, 5, 30, 30을 이런 15. 그래서 15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좋겠지만 이 경우의 수 구하는 거에서 조금은 선생님들이 힘을 주시겠죠. 맞습니까? 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확률의 기본 성질을 좀 살펴볼 텐데요. 뭐 별거 아니고요. 기본 성질. 이 성질이 있어, 성질. 자, 굉장히 당연한 성질일 거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 PA라는 것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고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왜 그래? 확률,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전체 경우분의 그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고, 이 사건 A가 일어난 경우의 수라 함은 이 전체 경우의 수의 부분 집합일 테니까, 그치? 이게 더 작을 거니까 1보다 작은 건 굉장히 자명하고 양수겠지 뭐. 경우의 수니까. 그런데 등호가 있답니다. 등호가 있다는 거, 이게 0일 수도, 확률이 0일 수도 있겠네? 그거야. 그 정도야. 확률이 1일 수도 있겠네? 이게 뭔 말이지? 이겁니다. 자, 확률이 0일 수도 있다는 건 뭐냐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이에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게 뭐야? 공사건이잖아. 공사건의 확률. 이게 0이 돼버리는 거죠. 기호로 쓰자면 굳이 이거죠. P 공사건 이렇게. 이건 0인 거예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주사위 하나를 던졌는데 7의 눈이 나왔다. 말도 안 되죠. 일어나지 않아요. 그 확률은 0인 거야. 이 분자가 0이 되니까. 자, 이 1은 뭐겠어 그러면? 그렇죠. 전사건의 확률이죠. 전사건의 확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주사위 하나를 던졌는데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분명히 뭐 하나 꺼내면 주사위죠? 주사위 던지면 무조건 6 이하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자, 표본 공간과 같아진다라고 했었고, 이 전체와 이 분자도 전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1이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확률이 제일 크면 1인 거예요. 제일 작으면 0인 거야. 확률이 2다 이런 건 없어요. 알겠습니까? 확률이 마이너스다 이런 건 당연히 없고요. 자, 이게 성질이었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참고사항인데,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수학적 확률 말고 다른 두 가지 확률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통계적 확률. 이거야, 통계적 확률. 이게 뭐냐? 통계적 확률을 뭔가 주장하는 그런 수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주사위 말고 동전 해봐. 동전 하나를 던졌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앞뒤 중에 앞이니까 2분의 1이다. 근데 얘네들은 이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실제 해봐야 된다 이거야. 통계적으로 한번 자료를 조사해봐야 된다 이거야. 엄청 많이 해보자. 그럼 진짜 그게 2분의 1이 나오는가? 해보자의 취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인 확률인 거잖아.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 어떤 걸 가정하고 간다고 했어 아까?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동등하다라고 봤을 때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책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n분의 rn 이렇게 상대 도수다 막 어렵게 막 설명을 해놨어. 이게 뭐냐면 n이라는 건 그 동전 던지는 걸 계속 해본 거예요. 그런 시행 횟수입니다. 시행 횟수. 이건 시행 횟수야. 시행 횟수. 실제로 많이 던져보자 이겁니다. n번 던졌다 이거야. 그 중에서 진짜 앞면이 나온 횟수를 한번 헤아려 봅시다 이겁니다. 이게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난 횟수 정도가 돼요. 예를 들어 동전을 1000번 던졌는데 1000번 던졌는데 앞면이 한 499번 나왔어. 그럼 통계적 확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1000분의 499 이게 확률이죠. 이래버리는 거라. 근데 거의 1000분의 499나 2분의 1이나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막 10,000번 던지고 막 억 번 던지고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랬을 때 이런 사실이 또 알려져 있어요. 어떤 사실이냐? 이 통계적인 확률이라는 거요. 이 시행 횟수를 엄청 충분히 크게 해버리면 결국 수학적 확률과 거의 같아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됐나요? 이게 이제 극한을 배우시게 되면 이제 리미트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 계속. 그래서 이거를 P라고 했을 때 이 P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만 할게요. 그냥. 이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은 거의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근사해진다. 단 어떤 조건이 있을 때 n이 충분히 클 때 충분히 크다가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응? n이 충분히 클 때요. 충분히 커요. 충분히 클 때. 그냥 이 정도로만 받아주세요. 이 정도. 자, 이게 또 교재에 있는 문제 제가 갖고 왔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얘. 주머니가 있어요. 자, 이 주머니에 지금 흰 공이 2개가 들어가 있고요. 흰 공 2개. 검은 공이 N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N개가 들어있대. 그럼 여기에서 공을 1개를 지금 꺼내서 색깔을 확인하겠대. 색깔 확인하고 다시 복원을 시키겠대요. 복원을 시켰대.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야, 4번 중에 한 번꼴로 4번 중에 한 번꼴로 흰 공이 나왔대. 실제 해본 거야. 그때 이 시행을 여러 번 했는데 이제 4번 중에 한 번꼴로 나왔다 이거야. N 찾아라야. N 찾아라. 검은 공 몇 개 있니 이거랍니다. 자, 이 느낌 오시나요? 자, 4번 중에 한 번꼴로 흰 공이 나왔다. 이 4번이 지금 시행 횟수가 돼버린 거야. 시행 횟수. 4번 시행했을 때 실제로 흰 공이 한 번 나왔다 이거야. 흰 공이 한 번 나왔다. 이 4분의 1 아닙니까? 4분의 1. 흰 공이 나올 확률 4분의 1이 되는 거야. 요게. 충분히 많이 한 거야. 근데 여러 번 했을 때 이제 이런 좀 통계가 있었나 보죠. 이게 통계적 확률인 거야 지금. 근데 이제 이게 N을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수학적 확률과 거의 근사해질 거다. 그럼 여기서 수학적 확률 우리 배웠던 걸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공이 총 몇 개 있죠? N 플러스 2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하나를 꺼냈는데 그게 흰 공일 확률? 흰 공 2개잖아. 이거잖아. 이게 통계적 확률 4, 1과 같다 이거야. 너무 쉽죠? N 플러스 2가 2, 4, 8이네. N 얼마란 소리? 6이란 소리.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통계적 확률을 바라봐줬으면 좋겠어. 수능에 안 나와요. 이거. 수능에는 안 나와. 내신에는 분명히 뭐 이런 식의 유형들은 나올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기하학적 확률도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 기하학적 확률은 그냥 하나의 문제로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 기하학적이다. 기하학적이다. 그림이다 이거야. 그림. 쉽게 말하면 그림이다. 도형에서의 확률을 묻기도 해요. 도형에서의 확률. 기하학적 확률. 이건 그냥 또 교재에 있는 예를 가지고 그냥 이런 거구나 정도만 느껴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이 있대요. 뭐 한 변의 길이는 제가 만들어 4라고 해보겠습니다. 4야. 자, 그런데 이 정사각형 안에다가 점을 하나 폭 찍겠대. 폭? 들어갔어요? 어디 찍혔니? 여기 찍혔다라고 해볼게. 그럼 점을 찍혔는데 이렇게 이 점하고 얘 뭐 이거 A라고 합니다. 여기 B라고 하고 뭐 C, D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결을 시키겠대요. 뭐 이 점은 P라고 한답니다. 그때 이 삼각형 A, B, P가 예각 삼각형일 확률. 이럴 확률. 이걸 물었다 이거야. 도형에서. 자, P는 지금 안 보고 찍은 거예요. 물론 요 안에 내부에 찍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예각 삼각형이 되려면 일단 어떤 상황인가를 캐치는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게 정사각형이잖아. 딱 반자르면 여기 어떤 교점이 나오겠죠? 그럼 요거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생각해 볼 거야. 여기가 중심이고요. 요걸 반지름으로. 그러니까 반지름 2짜리인 반원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 배웠던 개념들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반원이 있어. 만약에 점P를 내가 안 보고 찍었는데 이 노란 선 위에 빡 찍었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P가 여기 왔어. 그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었겠죠? 자, 여기가 직각이죠?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주각 배울 때도 나왔고 외심 배울 때도 나왔고 너무 옛날로 돌아가지 맙시다. 이게 직각이라는 느낌이 이제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돼. 그럼 이 지금 P라는 점이 요 라인 위에 있을 때와 있을 때부터 볼까? 그럼 직각이잖아. 근데 P가 요 안에 내부에 찍혀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때보다 각이 더 커질 거 아니야. 직각일 때보다 각이 더 커질 거 아니야. 이게 내려왔으니까. 그럼 점 P가 요 내부에 찍히는 순간 얘는 둔각 삼각형이 돼버리겠죠. 됐습니까? 그럼 언제 직각이 돼서? P가 요 반원의 바깥쪽, 요 정사각형의 안쪽에만 찍혔을 때, 즉 요 빨간색 부분만 P가 왔을 때 얘가 삼각형이 된다 이거죠. 맞나요? 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결국 이 확률이라는 건 전체분의 일부였잖아. 전체분의 일부. 이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 중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넓이가 바로 기하학적 확률이다 그거예요. 선생님, 이 경계는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말려고. 자, 이런 경계에 왔을 때보다 아주 미세하게 바깥쪽에 있을 수, 이 극한의 개념과 같을 건데, 아무튼 이 넓이를 구해버리면 된다. 자, 계산입니다. 말이 길었죠? 전체 경우의 수. 전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넓이 4, 4, 16. 이 넓이 16 중에서 빨간색의 넓이. 이 빨간색은 전체 16에서 얼마 빼버리면 돼요? 이 반원의 넓이 빼버리면 되잖아. 그럼 반원의 이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2라고 잡았으니까 원의 넓이는 4파이죠. 파이 r 제곱. 4파인데 그 반이니까 2파이가 되겠네. 요거요. 이런 게 확률이에요. 16분의 8로 2로 나눠봐. 8분의
8 마이너스 파이 이게 확률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이런 가정은 있답니다. 아까 했던 이 점피 같은 게 이 영역 안에 찍히는 점들이 그러니까 찍을 가능성이 다 동등해야 돼. 그런 조건이 다 들어간답니다. 자, 일단 뭐 수학적 확률 문제 오늘 굉장히 쉬운 것만 다뤄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노릇이고, 제가 오늘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수학적 확률, 그 다음에 확률의 덧셈 정리, 그리고 여사건의 확률, 조건부 확률, 곱셈 정리, 독립시행 확률 이런 것들 다 통틀어져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 확률이 단단해지는 거고 어떤 경우가 나오더라도 그 유형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많은 문제들은 뭐 제가 지금 풀어드리지는 않고요. 오시면 제가 많은 훈련을 시켜드릴 수 있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제 수학적 확률에 대한 뭐 개념 정도만 알아봤다 생각해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확률의 덧셈 정리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이팅!